장이 안 좋으면 수익을 얻기가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달려나갈 코인은 각종 이유들로 인해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코인일보에서는 펌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코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일보의 도지킴 인사드립니다. 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업비트 기준 원화로 약 3,760만원대, 달러로는 약 29,200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은 약 250만원대, 시가총액 3위의 리플은 522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 약 1%가량 하락하며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회복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재차 하락하며 다시 3만 달러가 깨진 29,000달러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여전히 5월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큰 하락세를 뚫어줄 만한 뚜렷한 호재나 그러한 흐름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수익을 얻기가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달려나갈 코인은 각종 이유들로 인해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코인일보에서는 펌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스팀달러 코인입니다. 스팀달러 코인은 현재 3,000원 초중반대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봉으로 볼 때엔 양봉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와줬구나 하는 점 이외에 특별히 좋은 점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봉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이 바로 2020년 말부터 21년 초까지 쭉 약 3개월가량 단단하게 바닥을 다져주며 지지 및 저항의 역할을 해준 유의미한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후에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고 이번 5월 BT의 큰 하락으로 인해 함께 하락을 하며 처음으로 다시 이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그 후 다시 지지를 받아서 현재의 위치에 안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 이 보이시는 빨간색 라인, 이 라인이 200일 이평선인데 이 20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서 더욱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평선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스팀달러 코인 다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의 유동성만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큰 상승을 해줄 만한 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봐야 할지, 또한 분할 매도 및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 또 시장의 특성상 잦은 변수들로 인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개인으로선 참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막막하고 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저희 코인일보를 사칭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짜 코인일보로 문의를 하시면 양질의 정보를 제공드리기는커녕 어떠한 사기 피해를 입으셔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꼭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코인일보를 검색하신 후 가장 상단에 뜨는 세 가지의 채팅방만이 저희 진짜 코인일보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그동안 테라를 둘러싼 루머를 해명하는 내용의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첫째로 한국법인 테라폼랩스는 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은 지난해 12월부터 싱가포르에 있었으며 개인적인 결정으로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테라폼랩스의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싱가포르 테라폼랩스 본사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비어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둘째로 세금 미납건에 대해서는 미납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루나를 소각하지 않은 이유로는 테라폼랩스가 루나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소각 등 임의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취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도영 대표의 싱가포르 본사를 찾아갔더니 정작 아무도 없이 텅 비어있는 사무실만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권 대표는 물론 모든 임직원들의 행방이 유연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안내 데스크의 안내 팻말에까지 테라폼랩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테라폼랩스 회사가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와 같은 층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테라폼랩스 직원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다는 답을 들으며 그렇지만 테라폼랩스사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의 임직원들의 묘연해진 행방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와 긴축 재정으로 인해 시장이 많이 다운된 현재 코인게코의 공동
창업자인 동시에 최고 운영 책임자인 바비용 COO가 다시 한번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까지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연준이 인플레를 길들이기 위해 앞으로도 몇 분기 동안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거기서 수반되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암울한 소식들 가운데 재미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가 비트코인 및 타 암호화폐로의 결제를 허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엔 명품 브랜드 구찌에서 비트코인으로의 결제를 허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발렌시아가 차례입니다. 발렌시아가는 미국 뉴욕의 메디슨 애비뉴와 로데오 드라이브를 포함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어떤 지불 솔루션 제공 업체를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통화를 처음부터 허용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통화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발렌시아가는 암호화폐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통화 가치의 변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태그 호이어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찌와 같이 많은 브랜드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라이트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파생돼 나온 최초의 암호화폐로서 2011년 10월에 처음 등장했고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6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비밀 전송 기능이 특정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쉽게 말해 라이트코인이 다크코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크코인이란 프라이버시 코인, 익명화 처리가 된 코인을 말합니다. 이번 유의 종목 지정은 라이트코인이 20일 민블럼블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통해 비밀 전송 기능이 추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수량이나 전송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도 외부 지갑과 라이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업비트와 빗썸은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트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소식은 한국에만 국한된 일로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친 가장 큰 사건인 루나 폭락 사태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큰 메이저 알트코인이 유의 종목 지정을 받는다는 그 자체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일보의 도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